안녕하십니까.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2학년 1, 2, 3, 4반 온라인 비대면 강좌 과목은 기계요소설계 2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1주차 2차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1주차 1차시를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1주차 2차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찰 전동장치에서 정의 그리고 특징, 마찰차의 용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의 목표는요. 원통 마찰차. 원통 마찰차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개가 있죠. 평 마찰차하고 홈 마찰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평 마찰차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평 마찰차에서 중요한 게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원주 속도, 회전비 또는 속도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축간거리 구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전달 마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찰차에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원통 마찰차, 그 중에서도 평마찰차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지금 온라인 강의, 비대면 강의에 대해서 수강하는 방법이라든지 수강 기간, 기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학교 홈페이지나 학과 사무실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다면 1주차 1차 시에 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원통 마찰차 중에서 평 마찰차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 마찰차. 자, 마찰차라고 한다면 바퀴가 두 개다라고 했고요. 그게 평평한 놈이 평 마찰차다 그랬습니다. 여기 홈이 있으면 홈 마찰차고요. 자, A가 있고 B가 있다. 만약에 A가 원동, 얘가 모터가 달려서 얘가 돌면 B가 자동으로 마찰력에 의해서 돌 수 있다라는 뜻이죠. 얘를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본다면 이와 같이 보일 겁니다. 자, 우선 A가 있고 B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A의 마찰차의 지름은 DA라고 합니다. DA, 즉 다이아메터 A. B의 마찰차의 지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DB가 되겠죠. 자, 왼쪽에서 봤다고 치죠. 그러면 A의 마찰차와 B 마찰차가 이렇게 보일 거다. A 마찰차의 지름은 DA, B 마찰차의 지름은 DB. 그러면 지름이 D라고 했는데 반지름은 R이겠죠. R. 자, 중앙에서부터 끝까지 RA, B의 경우에는 RB가 나오겠습니다. 네. 즉 RB 이걸 2배 하면 DB가 되겠죠. 지름. 네, 반지름이 2번이니까 지름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A 마찰차가 회전을 한다고 치면 B 마찰차는 어떻게 회전을 할까요? 얘가 밑으로 밀어내니까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B 마찰차는. 그래서 A 마찰차가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B 마찰차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여기에 속도라는 게 나옵니다. 속도. 이거 원주 속도라고 하는데요. 다시 설명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런 경우는 여기에 축이 있고 여기에 축이 있어서 접하는데 어디서 접하느냐? 바깥에서 접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외접이라고 하고요. 외접 마찰차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A라는 마찰차가 있고 B라는 마찰차가 있는데 B 마찰차의 속에 A 마찰차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에서 접촉한다. B 마찰차의 안쪽에서 접촉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내접 마찰차라고 부릅니다. 자, A가 원동, 구동, B가 종동이라고 쳐보죠. 그러면 아까 봤듯이 A 마찰차의 지름 DA가 있을 거고 B 마찰차의 지름은 DB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역시 A 마찰차의 반지름 RA가 있을 거고요. B 마찰차의 반지름 RB가 있겠죠.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왼쪽에서 쳐다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A 마찰차와 B 마찰차가 이렇게 있고 축은 센터는 A 마찰차는 A 마찰차의 센터, B의 축은 B 마찰차의 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 마찰차가 아까처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쳐보죠. 네,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B 마찰차는 A가 이쪽으로 미니까 B도 같은 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접의 경우는 A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B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내접인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 B도 시계 방향으로 돌더라. 즉 외접은 회전 방향이 바뀌지만 내접은 회전 방향이 동일하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나오겠죠. 네, 회전하는 속도가 나옵니다. 속도. 자, 이거 뒤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로요. A축과 B축, A 마찰차의 축과 B 마찰차의 축, 이 사이의 거리를 C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이걸 축간거리라고 합니다. 축간거리. 뒤에 다시 나오는데요. 자, 이 축간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 C는 센터부터 센터까지 거리니까 A 마찰차의 반지름 더하기 B 마찰차의 반지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표현한다면 지름으로 표현해 볼까요? A 마찰차의 지름의 절반, 즉 2분의 dA 더하기 B 마찰차 지름의 절반, 2분의 dB,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접의 경우요. 내접의 경우 볼까요? A의 센터 축, B의 센터 축 사이의 거리를 C라고 합니다. C. 이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먼저 B 마찰차의 반지름은 B 마찰차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A 마찰차의 반지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 C 두 축 사이의 거리는 B 마찰차의 반지름까지 갔다가 다시 A 마찰차의 반지름을 회복하면 되죠? 다시 되돌아오면 됩니다. 즉 B 마찰차의 반지름 마이너스 A 마찰차의 반지름이 되겠다라는 뜻이죠. 역시 지름으로 표시해 볼까요? B 마찰차의 지름의 절반 2분의 dB 마이너스 A 마찰차 지름의 절반 2분의 dA,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이거 역시 억지로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그림을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재료역학이나 어떤 역학 또는 이 설계 문제 마찬가지로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잊어버리지도 않고 암기하기도 좋고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외접의 경우에는 더해줘야 되겠고 내접의 경우에는 빼줘야 됩니다. 네, 뒤에서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중에서 이 V를 원주 속도라고 합니다. 원주 속도. 자, 원주 속도 우리 잘 알죠? 속도. 네, 속도. 자, 외접 마찰차의 회전은 서로 반대방향, 내접 마찰차는 동일 방향, 이걸 말씀드렸고요. 두 마찰차의 접촉 면에 있어서 원주 속도는 같다. 자, 이 부분이 움직인 일정 시간 똑딱 할 때 얘가 움직인 거리, 이것들은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주 속도는 서로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회전수는 다를지언정 움직인 거리는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원동이고 이게 종동입니다. 지름이 2배 차이 난다고 쳐요. A가 10mm, 100mm, B는 200mm라고 한다면 A가 한 바퀴 돌면 B는 2분의 1바퀴 돌겠죠? A가 2바퀴 돌 때 B는 한 바퀴 돕니다. 네. 그렇지만 이동한 거리는 같아요. 작은 것은 그만큼 많이 돌아야 되고 큰 것은 그만큼 적게 돌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는 같은 거예요. 따라서 원주 속도는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속도 V가 계산이 될 수 있겠고요. 참고로 우리가 RPM, 자동차 RPM 얘기하듯이 RPM이라는 것은 Revolution per Minute입니다. 그래서 RPM per 분당 회전수, 이렇게 표시하죠. RPM. 약자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주 속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원주 속도를 조금 더 이제 수식화를 한번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가 원이 있어요. 하나의 원. 이 원에, 자, 잠깐 빠져나가서요. 제가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원이 있습니다. 원.
이 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 거리는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계산하죠? 딱 잘라서 이 실을요, 이게 자, 이게 실이에요, 실. 그래서 이 실의 길이를 구하려면 잘라서 쭉 펼치면 되겠죠? 펼치면 쭉 길이가 될 테니까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즉 지름 곱하기 3.14를 하면 됩니다. 파이 d예요. 그래서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해서 파이 d, 이렇게 하면 원주 둘레가 됩니다. 이게 한 바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리가. 네. 다시 말해서 지름 곱하기 3.14 해서 파이 d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속도라는 것은,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속도를 구하려면 일정 시간을 알면 되겠고 거리를 알면 돼요. 그러면 속도가 나옵니다. 우리 야구 투수가 포수한테 던질 때 포수와 투수 사이의 거리를 알고 그때 공이 손에 떠나서 포수 미트에 들어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알면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속 150km, 즉 150km per hour라고 하죠. 1시간 동안 그 속도로 가면 150km를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설계나 우리 교재에서는 항상 그냥 미터 퍼 세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서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과 소요된 시간과 거리를 알면 된다라는, 아까 마찰차도 얼만큼 거리를 이동했느냐라는 거하고 얼마나 걸렸느냐 알면 속도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원주 둘레를 일정 시간으로만 나누면 속도가 되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1분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지름이 100mm인 원통이 1분에 10회전 한다면 속도는 어떻게 되겠냐? 자, 보겠습니다. 지름이 100mm예요. 근데 얘가 10회전을 한다 그랬습니다. 10회전. 그러면 얘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 거리를 먼저 알아야 돼.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은 나왔어요. 1분. 그럼 거리만 알면 되는데 지름이 100mm, 아까 동그라미 원이 100mm, 이 지름이 100mm입니다. 그러면 이 원둘레는 얼마가 되죠? 지름 곱하기 3.14, 즉 100 곱하기 3.14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지름 곱하기 3.14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회전을 했어요. 한 바퀴가 100 곱하기 3.14인데 10회전을 했으니까 그 1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거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생략을 하고요. 시간상. 지름에다가 100, 지름 100, 거기에다가 3.14 파이를 곱을 하면 한 바퀴 거리가 되니까 이게 몇 바퀴 돌았느냐라는 겁니다. 10바퀴 돌았으니까 여기에 10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 거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이동한 거리는 한 바퀴 거리가 파이 d가 되고 그게 몇 바퀴 돌았느냐라고 되니까 파이 dn이 돼서 파이 곱하기 지름 100 그리고 10회전을 했다 그랬으니 1분에 10회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뭘로 나눈다고요? 시간으로 나눠요. 시간. 네,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 시간 1분은 자 단위를요 미터 퍼 세크, 몇 미터를 움직였느냐 그리고 몇 초 동안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 여기는 지금 밀리미터죠. 밀리미터. 따라서 이게 미터가 되려면 1미터는 1000mm입니다. 그래서 1000으로 나눠줘야 돼요. 1000. 근데 또 1분이라 그랬으니까 초로 나와야 되니까 1분은 60초입니다. 따라서 60초 곱하기 1000으로 나눠줘야만이 이게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냥 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속도를 알려면 시간 그리고 거리를 알아야 된다. 총거리.
총 거리는 한 바퀴 거리 파이 d에다가 몇 바퀴 회전을 했느냐 해서 파이 dn을 곱을 하면 총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마찰차가. 거기에다가 일정 시간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그 시간이 1분이 아니면 RPM이기 때문에 60초, 1분은 60초, 그리고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1000으로 나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이 dn을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되더라. 항상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산기로 정리를 하시면 이와 같이 답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 원주 속도 V는 파이 dn을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누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더라. 이럴 때 이 지름 D는 입력을 할 때 반드시 밀리미터라는 얘기입니다. 밀리미터의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RPM이라는 것은 회전수, 분당 회전수이기 때문에 60초고 1분이. 그래서 60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00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dn을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해를 해야 이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원동, 구동차, 지름을 D, 원동 지름 DA, 종동 지름 DB, 원동의 회전수 RPM, 분당 회전수 NA, 종동의 분당 회전수 NP, 이렇게 했고요. 이것은 각속도입니다. 각속도 역시 오메가 A, 오메가 B 이렇게 한다면 방금 공부했던 원주 속도는, 자, A 마찰차의 원주 속도를 볼까요? A 마찰차의 원주 속도는 파이 dn을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파이 dana 이렇게 되죠? 파이 곱하기 da, A 마찰차의 지름, A 마찰차의 회전수, 분당 회전수를 입력을 하고요. 그걸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B 마찰차의 회전 속도, 원주 속도를 볼까요? 원주 속도는 파이 dn을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파이 db 그리고 np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동한 거리, 이 거리는 항시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직접 한번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파이는 서로 같으니까, 이 파이와 이 파이는 서로 같으니까, 뭐, 같고, 60 곱하기 1000도 같으니까, DA, NA만 알면 되죠?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DA, NA만 알면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게 지름이 100mm라고 하고, 이게 200mm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가 100이 들어가고요, 여기가 200이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얘가 크죠? 근데, 이게 만약에 RPM, 이게 만약에 RPM이 100rpm이에요. 그러면 100mm에 100rpm입니다. 100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100 곱하기 100 그래서 만이 되겠습니다. B는 아까 이게 지름이 200이라고 그랬습니다. 200. 그러면 200 곱하기 이게 100이 100mm짜리가 100바퀴를 돌면 얘는 크니까 2배가 크니까 50바퀴밖에 못 돌아요. 분당 회전수가. 따라서 얘는 200 곱하기 50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많이 돼요. 두 개가 서로 같아지죠. 그래서 항상 접촉해서 미끄럼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요. 접촉해서 이동한 거리는 같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분자가 같고 다 나머지는 동일한 숫자이기 때문에 항상 원주 속도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시험 문제에서 A 마찰차의 원주 속도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A 마찰차의 DA, DNA를 안 줬어요. 문제에서. 대신에 NP, TP, B 마찰차를 줬어요. 그러면 A 마찰차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건 안 주더라도 이걸 가지고 구한다. 두 개가 같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속도비, 회전비, 속도비 얼만큼 증속이 되느냐 아니면 감속이 되느냐를 나타내는 그것을 회전비 또는 속도비라고 하고 기호로 I라고 씁니다. 원주 속도는 V, 벨로시티라고 하는 V로 쓰고요. 회전비는 속도비는 I라고 씁니다. I. 자, A가 원동이고 B가 종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가 도는 회전수 대비
B는 회전수가 RPM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바로 회전비 속도비예요. 따라서 회전수로 본다면 NA분의 NB가 됩니다. 이게 원동, 이게 종동이 돼요. 원동 회전수분의 종동 회전수, 이게 회전비 속도비가 되는 거고요. 각속도 역시 마찬가지고 각속도는 참고를 하십시오. 만약에 이걸 지름으로 나타낸다면 종동 지름분의 원동 지름이 됩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요. 아까 이게 100rpm이고 이게 50rpm 되겠죠? 이게 더 크니까 이게 1분에 100바퀴를 돌면 이건 1분에 50바퀴를 돌아요. 그럼 속도가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낮아졌죠? 네,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2분의 1로 줄었어요. 따라서 원동의 회전수 이게 100이면 이게 100이고요. 종동의 회전수 50이 들어가서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 절반으로 회전수 RPM이 낮아졌다는 뜻이고, 지름으로 한다면 이게 아까 200mm라고 하고 이거 100mm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0분의 100 해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수로 할 때는 원동분의 종동이 되는 거고, 지름으로 할 때는 종동분의 원동이 됩니다. 바뀝니다. 이렇게 지름을 할 때는 이렇게 크로스가 되더라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DA/NA를 모르더라도 A 마찰차의 원주 속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B를 가지고 구했죠. 회전비 속도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 RPM을 안 주더라도 지름만 2개 알면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또는 지름을 모르더라도 RPM만 2개를 알면 구할 수 있다. 또는 각속도를 알아도 됩니다. 근데 각속도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내버려 두고요. 회전 속도만 알아도, 회전 RPM만 알아도, 분당 회전수만 알아도 회전비 속도비를 구할 수도 있고, 지름만 알아도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이들 휠과 회전비. 아이들은 중간에 이제 삽입된 휠인데요. 그냥 이렇게 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A가 원동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종동이에요. A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B는 시계 반대로 돌 거고, B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C는 시계 반대로 돌면 C는 시계 방향으로 돌 거고, D는 다시 시계 반대로 돌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접하니까 계속적으로 회전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네,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때 속도비, 즉 회전비를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I는 회전 RPM으로 본다면 원동분의 종동, 그랬죠. 자, 우선 이럴 경우에는 이 2개, 이게 원동이면 이게 종동이죠. 그래서 NA분의 NB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얘한테 동력을 전달합니다. 그럴 때는 얘가 이제 원동인 셈이에요. 얘는 이 B에 따라서 도는 거니까. 따라서 NB분의 NC가 되는 거고요. 또 여기서 NC분의 ND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끊어서 각각 원동, 종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2개, 3번. 그래서 NA분의 NB, NB분의 NC, NC분의 ND 이렇게 연속적으로 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회전비가 나와요. 근데 NB, NB 같죠? 회전 속도가. 그럼 이거 없어지고요. NC 같죠? 결국 남는 것은 NA분의 NT만 남습니다. 첫 번째 거 마찰차의 RPM, 그리고 마지막 거의 마찰차의 RPM만 남아요. 이게 곧 속도비가 됩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름으로 환산을 한다면 서로 크로스 된다 그랬습니다. 종동분의 원동, 네, 원동분의 종동의 회전 RPM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가 돌아요. A가 돌면 B가 시계 반대로 돌겠죠. 그런데 C는요, B와 축이 같아요. 동일축입니다. 동일축. 그렇기 때문에 C는 B가 돌면 따라서 돌게 돼 있어요. 따라서 돌게 돼 있습니다. 우리 1차 시에서 봤던 것하고 똑같은데요. 자,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면 자, B는 A 때문에 돌고요. B가 C를 돌리는 게 아니라 C하고 B하고는 회전수가 같습니다.
축이 같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D는 뭐하고 맞물려 있습니까? C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C가 도니까 D가 따라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 회전비 속도비는 어떻게 구하느냐? 원동분의 종동이라고 그랬죠? 회전 RPM을 한다면 NA분의 NB 곱하기 B하고 C는 서로 물려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 축이라고 그랬습니다. C하고 D하고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원동분의 종동 NC분의 ND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NB와 NC는 서로 같죠? 동일 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라지고요. 결국 처음과 끝 NA분의 ND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있는 아이들 휠이 들어있는 마찰차의 경우에 속도비는 연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동일축인 경우에는 같기 때문에 이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회전 방향을 한번 볼까요? A가 시계 방향 돌면 B는 시계 반대로 맞물려 돌 거고 C는 시계 방향으로 돌 거고 D는 다시 시계 반대로 돕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마찰차가 짝수이면 원동이 시계 방향이면 취종은 시계 반대로 돕니다. 만약에 이거 없다고 치죠? 그럼 세 개만 있다고 한다면 A가 시계 돌면 C도 시계 방향 돕니다. 따라서 이게 짝수일 때는 회전 방향이 바뀌고 홀수일 때는 마찰차 수가 홀수일 때는 방향이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짝수일 때는 반대, 홀수일 때는 같다 뭐 그러는데 외우실 필요가 없이 해보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회전 방향 시계 방향입니다. B는 시계 반대로 돌겠죠? C는 B하고 축이 같아요. 같은 축에 꼽혀 있기 때문에 C도 B하고 회전 방향은 당연히 같겠죠? 그러면 D는 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것은 그럼 마찰차가 3개입니까? 회전 방향이 같게? 아니죠. 마찰차가 하나 더 있어도 동일 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전 방향은 이렇게 따져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축간거리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축간거리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외접하는 경우에 반지름을 가고 반지름을 가면 된다. 두 개를 합하면 되겠죠. 따라서 지름의 절반 더하기 지름의 절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dA 플러스 dB 즉 반지름을 합하면 되는 거고요. 내접의 경우에는 B의 지름 반지름 빼기 A의 반지름을 하면 되겠죠. 지름으로 표시한다면 2분의 dB에서 2분의 da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R로 반지름으로 준다면 RB-RA 즉 외접은 더해주고 내접은 빼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축간거리까지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축간거리하고 속도비, 회전비하고의 관계식인데요. 이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쓴 건데요. 이것은 나중에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예제를 풀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걸 정리 한번 하죠. 자, 원주 속도는 A 마찰차나 B 마찰차는 같다라 그랬습니다. 이동한 거리는 어차피 같으니까 미끄럼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이 dn 전체 이동한 거리죠. 파이 d 하면은 하나 원통 원주 둘레입니다. 근데 몇 바퀴를 돌았느냐에 따라서 RPM이 들어가니까 파이 dn을 RPM은 분당이기 때문에 초로 바꿔줘야 되니까 60으로 나누고 마찰차의 지름이 밀리미터니까 미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1000으로 나누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이 dn을 60 곱하기 1000으로 하자라고 해서 단위는 항상 메타퍼세크가 됩니다. 회전비 속도비는 원동 RPM분의 종동 RPM 연속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곱을 하면 됩니다. 원동분의 종동 RPM, 원동분의 종동 RPM 단 지름으로 표시할 때는 반대로 종동분의 원동이 된다. 크로스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거 아까 연속되어 있는 아이들 휠이 있을 때 했던 겁니다. 이것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같아서 없어지니까 결국 A분의 D가 되더라. 지름으로 표시하면 크로스가 되더라. 이런 겁니다. 자, 축간거리 더해주고 내접은 빼줘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통 마찰차 중에서 평마찰차의 경우에는 식이요. 총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오늘 3가지를 배웁니다. 자, 원주 속도
V는 파이 dn을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눠준 거고 두 개가 같더라. 회전비 속도비라는 것은 원동분의 종동 RPM, 지름으로 한다면 종동분의 원동 RPM 이렇게 크로스가 되더라라는 거고, 축간거리는 더해주고 외접은 더해주고 내접은 빼줘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러한 수식들은 언제든 쓰실 수 있도록 잘 이해도 하시고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간단한 문제를. 자, 예제 1번입니다. 원동차의 지름이 250mm이고 종동차의 지름. 자, 문제를 풀 때 우리 약속을 해요. 항상 문제를 읽을 때 해당되는 항목에다가 기호를 써야 됩니다. 기호. 우리 지름을 뭐라고 썼죠? 지름? D라고 썼죠? 그러면 원동차의 지름 하면 DA라고 쓰면 되겠죠? DA. DA가 250이다. 종동차의 지름, 이거 뭐라고 합니까? DB라고 써야 되겠죠? 위에다가 씁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 두 축 간의 중심거리 뭐라고 했죠? 우리 C라고 했습니다. C. 원동차에 대한 종동차의 회전 각속도비, 이게 뭡니까? 속도비, 즉 I죠. 회전비 속도비 I입니다. 또는 각속도비라고 하니까 이렇게 마킹을 반드시 해줘라. 이렇게. 이걸 정확히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50%는 푼 거나 똑같아요. 이거 항상 연습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스텝, 두 번째 단계로서는 문제에서 줬던 이런 값들, 이 값들을 다시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DA equal 250mm, DB는 750mm, C는 구하라 그랬어요. C equal 물음표, 각속도비 I equal 물음표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해줘요. 자, 그리고 나서 구하라고 하는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 암기하고 있는 공식을 씁니다. 뭡니까? C는 다른 말이 없으면 이건 외접이니까 C는 더해줘야 되겠죠? 반지름 두 개를 더해줘야 됩니다. I는 뭐죠? 속도비, 원동분의 종동 RPM, 반대로 지름으로 한다면 종동분의 원동 지름, 이렇게 크로스가 된다 그랬어요. 그 수식을 써줍니다. 해당되는 수식을 이렇게. 그랬죠? 두 개를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얘는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C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C를 구하려면 이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C를 구하려면 DA나 DB, DA하고 DB를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 DA, DB 다 주었으니까 얘는 구할 수가 있다. 속도비를 구하려고 한다면 NA하고 NB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안 줬어요. 아, 이거 안 되네. 그런다면 DB하고 DA를 알면 되니까 문제에서 줬네. 그러면 이걸로 속도비 구할 수 있다. 이러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값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C는 2분의 DA 250, DB 750 넣고 계산기에 누르니까 500mm가 나오더라. 축간 거리가요. 속도비는 DB분의 DA가 되니까 3분의 1이 되더라. B가 지름이 크니까 원동은 작고 그래서 속도는 3분의 1로 줄어들더라. 그 RPM은 그런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들을 몇 번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보고서 나갑니다. 1차 시에서 1주차 2차 시에서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1주차 1차 시 과목을 먼저 들으시고 꼭 그에 따라서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고서는 두 문제입니다. 하나는 주관식, 하나는 객관식입니다. 자, 주관식 아주 착실하게 회전수 N1, 기호까지 다 써줬습니다. 축간거리 C는 이렇다. 마찰차의 지름 D1과 D2를 구하시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됩니다. N1은 얼마, NB는 얼마, C는 얼마, 그리고 D1 이퀄 물음표, D2 이퀄 물음표. 이래놓고 해당되는 공식을 써서 주어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비가 2대 1로 감속된다라는 얘기는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이랬을 때 D1과 D2는 각각 얼마인가? 그래서 두 개의 문제는 서로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축간거리를 주고 D1, D2를 구하라 라고 한 거고요. 얘는
속도비까지 주고 D1, D2를 구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앞서서 배웠던 수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이 정리되어 있는 이 수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평마찰차에서 전달 동력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